안녕하세요. 글로벌이 세일즈 매니저 황주연입니다. 네, 오늘은 유럽 및 중동 시장의 기회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글로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이는 브랜드들에게 글로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지화 작업을 도와드리는 나스닥 상장 크로스보더 플랫폼입니다.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약 1,400개 이상의 고객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백화점부터 럭셔리 브랜드, 패스트 패션, 코스메틱까지 이제 다양한 산업의 이커머스 브랜드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이는 브랜드 웹사이트의 현지화 작업을 통해서 고객 경험 측면을 향상시켜 드리는 것과 또 동시에 세금 및 규제 컴플라이언스, 관세, 사기거래 감지 등의 작업을 통해서 운영을 관소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브랜드는 해외 진출에 있어 제품과 마케팅에만 집중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토픽으로 D2C 글로벌 이커머스의 기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이커머스 매출은 약 6조 달러로 전체 리테일 매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커머스가 전체 리테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에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커머스 안에서도 D2C 시장, 이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가 올해 30억 명 돌파 예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 세계 인구 대비 온라인 구매자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년에는 44.8%였던 비율이 28년에는 50.6%로, 즉 3년 뒤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은 특정 국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렇기에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국가별 해외 직구 이용률입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는 40%대로 해외 직구 쇼핑에 대한 저항이 적기에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판매하시는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 뭐 미국이나 중국은 20%대로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워낙 내수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 거래 규모로 보면 글로벌 상위권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아르헨티나나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통관 문제, 현지 결제 수단 미지원 등의 이슈로 아직 해외 직구 활성화는 더딘 편이고요. 2025년 DHL 이커머스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의 59%가 해외 이커머스 구매 경험이 있으며 그중 35%는 매월 한 번 이상의 해외 구매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해외 구매, 해외 배송이 이제는 일상적인 소비 행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비자 의존도 변화 자료입니다. 네, SNS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를 발견한 비율은 22년 32%에서 24년 51%로 이제는 2명 중 1명이 SNS를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브랜드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하실 때에도 인지도 및 첫 노출을 위해서 SNS 인플루언서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브랜드가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이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직구, 즉 크로스보더 쇼핑에서 고객이 실제 구매를 포기하는 주요 원인은 이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데요. 우선 1위는 배송비가 너무 비싸거나 2위는 저렴한 배송 옵션은 배송 기간이 너무 길거나 웹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거나 반품 정책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관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이 결제 단계에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달러로만 노출되어 있어 뭐 환전 수수료를 포함한 현지 가격으로 얼마인지 환매 예측이 어렵거나 그리고 현지 결제 수단이 제공되지 않거나 결제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등의 이유로 이제 해외 구매를 하는데 장벽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 항목들 아마 지금 이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한 번쯤은 겪어보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구축할 때 보면 현실적으로 국가별로 다 일일이 세팅을 할 수가 없으니 보통은 이제 영어로 사이트를 구축하시고 가격은 USD, 신용카드 결제 수단 정도로만 가능하게 구성하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관부가세도 나라별로 설정하기 워낙 어려우니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제 안내 문구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런 단일화된 설정은 글로벌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장벽으로 작용하여 언어, 통화, 결제 수단, 세금 등의 요소가 현지화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하나의 전략, 하나의 세팅으로는 글로벌 판매에 한계가 있으며 각 국가 소비자들의 기대에 맞춘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네, 브랜드가 해외 진출 시 가장 어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관부가세 파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특히 현지화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은 국가들이 이제 부가세, 관세 규정을 너무 자주 개정을 하고 있고 그걸 매번 파악해서 적용을 하시려면 현지 법률 자문이나 컨설팅 에이전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24년만 하더라도 바뀐 이제 국가별 관부가세 규정 수정 내용의 예시 몇 가지 샘플이고요. 이제 각국의 세금 규정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 더욱 브랜드가 직접 따라가기에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관세는 올해 특히나 이제 워낙 빠르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미국인들 자체도 올해 상반기에는 해외 직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글로벌리의 고객사 브랜드들도 요즘 빠르게 성장하는 폴란드, UAE, 사우디 등으로 이제 시각을 다각화해 나가고 계신데요. 그래도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미국 관세 사항도 함께 공유를 드리자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관세 외에 30% 추가 관세가 붙는데요. 지금은 잠시 유예 상태입니다. 면세 기준도 이전에는 $800 이하면 면세였는데 이 면세 기준이 사라졌고요. 정식 통관 기준이 생겨 $2,500 이상의 경우 수취인 텍스 아이디 이외에도 MPF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뭐 중국산이 아닌 그 외의 원산지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관세에서 10% 추가로 붙었지만 이것 또한 유예 상태이며 면세 기준은 다행히도 $800 계속 유지되고 있어 객단가가 낮은 뭐 브랜드는 미국 판매 시 아직은 영향이 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이외의 신시장 기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이 데이터 기준, 이 자료 조사에 사용된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전 기간 동안 글로벌이를 사용한 브랜드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차이를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중간에 이제 글로벌이를 런칭한 브랜드들은 제외가 되었고, 또 분기별 뭐 해외 매출이 약 1천만 원이 안 되는 작은 고객사나 좀 이상치를 가진 고객사들도 제외를 한 뒤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는 지역별 YOY 규모 비교인데요. 주황색 막대를 이제 봐주시면 이제 2023년 대비 2024년의 분기별 이커머스 성장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서 뭐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아시아 쪽은 정말 2024년 초 크게 하락했다가 3, 4분기에는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중동 지역은 완전 반대로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한국은 2023년 대비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이 안 좋은 건 저희 다 알고 있었지만 해외 직구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 중동 지역은 이제 초록색 막대에 해당하는 것처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구매 단가와 카테고리도 살펴보시면 24년에는 200에서 300달러 수준의 좀 높은 AOV를 가진 브랜드들이 낮은 AOV, 낮은 객단가를 가진 브랜드들보다 판매량이 더 많아 좀 중고가 브랜드들이 잘 팔린 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동에서는 의류가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였고 주얼리, 시계류가 두 번째로 높은 인기 있는 카테고리였습니다. 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 이제 성장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국가는 폴란드였고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객단가 구간별로 살펴봤을 때 전체 가격대에서 고르게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신 카테고리를 보시면 뷰티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의류, 그리고 흥미롭게도 주얼리는 중동과 달리 낮은 직구율을 보여줘서 혹시나 럭셔리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온라인도 여시되 오프라인도 함께 판매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한번 이 다음에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 현지화를 어떻게 해나가면 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메이저 중동 및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이 현지화된 쇼핑 경험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통화 같은 부분을 봐주시면 당연히 US 달러보다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통화로 가격이 자동 노출되어야 심리적 장벽이 해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관부가세 포함 결제 금액, 이것은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 사용률이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낮고 오히려 애플페이 같은 간편 결제가 이제 간편 결제 또는 현지 결제 수단의 사용률이 더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클라나, 소포트, 아이딜, 트윈트 등 자국에서만 인기 있는 결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결제 페이지가 현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느냐 없느냐도 전환율에 큰 요소가 되고요. 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개선 포인트들을 직접 적용을 하신다면 먼저 첫째로 사이트 전체를 번역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현지 언어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뭐 팝업을 띄우는 마케팅 툴이 있으시다면 유입된 사용자들의 뭐 IP 또는 국가 정보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노출시키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를 통해 최소한 뭐 사이트 상단의 안내 문구나 환영 메시지, 프로모션 배너 정도만이라도 현재 언어로 보여주신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이트의 신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통화 기능입니다. 현지 통화로 제품 가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최대 20%까지 전환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리를 사용하시면 완전한 다통화 결제까지 구현할 수가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최소한 SKU별 현지 통화 가격을 하드코딩해서라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제품 구매 완료 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금액을 하라는 이제 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인 것 같은데요. 특히 유럽은 부가세만 20%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사이트에서 결제를 완료를 했는데 왜 또 내야 하냐며 이제 반송 환불 CS 이슈가 이제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들 유럽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 브랜드들은 이제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사실은 정확한 관부가세 규정에 맞추어 체크아웃 페이지에 노출하고 또 DDP 방식을 통해서 발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배송비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무조건 빠른 배송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30달러짜리 화장품을 사는데 해외 배송비를 20달러가 붙으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판매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배송비를 정하고 그거를 부족한 부분은 이제 상쇄되는 금액을 제품 가격에 녹여서 상쇄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게 전환율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순히 배송비 상세분을 제품 가격에 녹인 건데 이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도 조금 더 배송비를 낮게 노출하고 상세분할 제품 가격에 넣는 것만으로도 그 전환율이 굉장히 많이 뛰어 오르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품 정책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해외 배송, 해외 구매라는 장벽이 있는데 반품도 복잡하거나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면 안심하고 구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쇼핑몰처럼 고정 반품비를 명시하시고 명확한 반품 절차 안내만 제공하셔도 신뢰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반품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품 절차를 명시를 해놓는 게 아니라 구매 자체를 유도하는 장치로 봐주셔야 합니다. 결제 수단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또 결제 수단 하나 연결하셔도 전환율 오르는 거 다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에서는 전체 이커머스 결제의 절반 이상이 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이고 중동도 2024년 4분기에 그 비율이 45%를 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타겟 국가별 인기 결제 수단을 적어도 하나씩은 연결을 해두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뭐 글로벌이를 사용하시면 바로 이제 뭐 해외 법인 없이도 뭐 클라르나 같은 신용도 심사 과정이 필요한 결제 수단도 한국 법인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현지화 요소들이 결국은 작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전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직접 국가별로 다 설정하시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혹시나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하신다면 이제 글로벌이는 1,400개 이상의 브랜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국가별 적정 설정 값들을 모두 제안을 드리고 있고 또 실제 운영 이후 세팅 값도 함께 조정해 드리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현지화들을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리를 사용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현지화 포인트들을 한 번에 다 이루는 것 이외에도 브랜드가 일일이 세팅하고 유지해야 할 복잡한 이제 작업들을 대신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메이저 30개 이상 국가의 현지 가맹점 등록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영국 소비자가 한국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할 때 글로벌이 영국에서 국내 결제로 처리하기 때문에 카드 승인율이 훨씬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이는 스카이프, 아디엔, 월드페이 등등의 여러 결제사들을 백단에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결제가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다음 결제사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속도와 성공률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기본적으로 사기 거래 감지 시스템도 저희가 갖추고 있고 각 국가별로 규정에 따라 규제 제품들을 비노출 처리하거나 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뭐 관세 계산까지 이제 모두 포함되어 있는 풀 서비스입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에게는 간단하고 안정적인 해외 진출의 구조를 제공을 해드리고 소비자에게는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쇼핑 경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결제 서비스 연동, 다국적 통화 및 환입지 관리 등등 브랜드가 해야 할 이 모든 복잡한 작업들을 이제 글로벌이 연동, 한 번의 연동으로 모두 간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00개 이상의 마켓에 한 번에 현지화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글로벌이가 MOR, 이제 머천트 오브 레코드, 즉 기록상의 판매자로서 권한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법적으로는 글로벌이가 해당 국가에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로 인식되어 저희가 세금, 법률, 결제, 수입 통관 등의 이제 부담을 저희가 대신 지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의 연동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은 브릿지 세븐의 이치훈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